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 굉장히 관심들 많으십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만으로 살기가 어렵다. 뭔가 월세 받을 만한 게 뭐 없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 원룸 건물 또는 상가주택 또는 상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 요즘 자영업자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다가구 원룸 건물을 보게 되는데,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니까 그래도 상가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냐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 중구가 규제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입니다. 비규제지역이고, 게다가 울산 동구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의 경기, 그죠? 기업 경기가 좋으면은 임대 수요가 조금 더 그죠? 좋겠죠. 좀 더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립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아이고 엉망이에요. 아직은 물론 옛날 전성기 때보다는 엉망일 수 있지만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울경에서는 울산, 그러니까는 현대가 있는 울산 동구, 그리고 경남에서는 경남 거제시 이렇게 그쪽으로 보통 보시게 되고,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입지가 고현동, 고현동에 장평동이 제일 좋고, 장평동 옆에 있는 고현동 요 정도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 위주로 살펴보세요. 정리요. 울산 동구 그리고 경남 거제시는 장평동 고현동. 자, 그러면은 상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나중에 볼게요. 입지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위치인가는 물건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9월 2일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번호는 사건 번호 2020 타경일 8373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전화동 물건 종별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은 60평, 건물 면적은 114.375평, 감정가 7억 2,200선에서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49%, 3억 5,400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요. 자, 대지의 감정가 3억 3,830만원입니다.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은 다가구 원룸 건물이나 뭐 또 다른 건물들 볼 때 보면은 건물이 분명히 지어졌는데 대지로 전환되지 않고 농지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1층에서 4층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계단실 있고, 그리고는 필로티 주차장 형태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 2층, 3층, 4층이 있는데 2층에 두 가구, 3층에 두 가구, 4층에 한 가구 이렇습니다. 2층, 3층보다는 4층의 면적이 약간 작습니다. 2층, 3층은 각 35.84평, 4층은 28.55평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인 세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승인 2013년 1월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자,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12년 1월 12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날 근저당 경남은행 있고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 봅니다. 2013년 1월 4일 날 소유권 보전,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근저당 경남은행.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 4일 근저당, 그죠? 경남은행의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그럼 2016년 11월 4일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그 부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가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한 가구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보니까 401호 주인 세대 부분, 거기에 보니까 보증금 1억 2천 해가지고 누군가가 있습니다. 김모 씨 있는데, 자, 전입일자 2016년도입니다. 말소기준 등기도 2016년인데 날짜 따져봅시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11월 4일입니다. 자, 401호 임차인 전입일자 2016년 1월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1월 20일 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0년 9월 7일인데 7월 3일 날 했으니까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다 했으니까 이 사람 1억 2천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억 2천을 다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2호 보겠습니다. 302호도 2015년 6월 12일로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선순위에요. 자, 확정일자 2015년 6월 12일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이 사람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202호 보겠습니다. 202호 2018년 이 사람은 2018년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수익임차인 최우선 변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1호입니다. 301호 2016년 1월 20일 전이 확정도 그날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증금 8천만 원. 그래서 2016년 1월 20일이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11월 4일이니까 역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소액 임차인 1명 빼고요. 나머지 3명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들 다 배당 받아야 됩니다. 못 받으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아까 202호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등기부상의 물건 2016년 11월 4일 근저당 기준으로 봐야 됐습니다. 2016년 11월 4일 광역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사이에 들어가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은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그래서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천만 원은 확정을 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에 기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 예상 배당표를 눈여보기 전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 아까 그래서 근저당이 2016년 11월 4일입니다. 자, 소액 임차인 이 사람 빼고 나머지 2016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받고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은 뭐 낙찰돼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경매 비용 빼고 그리고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나가고 세금 관계 알 수 없는 그런 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임차인들 그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는 근저당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상 배당표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3억 5,404만 3천 원입니다. 자, 이 금액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그죠? 뭐 이거보다 높게 되겠죠. 이게 최저가니까. 경매 비용이 460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3억 4,943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액 임차인 우리 봤습니다.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된다고 했죠. 아니, 6천 이하가 되면은 2천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사람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들 3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확정도 다 받았었죠. 그래서 그죠? 순서에 의해서 8천, 8천, 1억 2천. 현재는 지금 다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경남은행, 그죠? 근데 경남은행 다음에 아까 소액 임차인, 그죠? 4천 중에 2천 받았고, 나머지 2천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 우선 변제권 발생 날짜는 경남은행 근저당보다 뒤니까 2천만 원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대항력이 없으니까 후순위니까 뭐 우리가 인수할 것은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입지 보니까 한번 먼 거리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먼 거리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울산인데 울산 광역시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여기 태화강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기가 울산 남구, 그리고 건너가면 중구 됩니다. 남구, 중구는 규제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 동구, 그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현대중공업이 되고요. 현대중공업 되고 보이시죠? 글씨가 뭐 여기 스카이뷰 해봤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되고 여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그죠? 동구의 3대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편한, 아이파크, 푸르지오 그죠? 그리고 밑에 학교들 엄청난 학교들 그죠?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저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단지 아파트, 그죠? 바로 옆에 있는 입지라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죠? 살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확대하자마자 뭐 파리바게트, 그죠? 뭐 피자, 맘스터치 어쩌고 도시락, 김밥, 전복 쭉 보입니다. 뭐 그죠?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다. 뭐 그죠?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직선거리에서요. 여기까지 물론 여기 입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은 400 몇십 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그죠?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 때문에 병원이나 학원이나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편의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게다가 권리 분석에 하자도 없다. 그리고 명도하기도 수월하다. 그죠? 세 사람 뭡니까? 여기 임차인 네 사람 있었잖아요. 네 사람 있는데 세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을 다 받고 나머지 한 사람도 뭡니까? 4천 중에 2천 소액 임차인 그죠? 최우선 변제로 또 받고 그러니까 명도도 수월하고 여러모로 좋은 물건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